오늘 영상에서 수입을 해서 온라인 판매 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과정의 내용과 함께 상품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며 쿠팡 판매자 로켓 시스템으로 판매를 처음 진행 시 상품 판매가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왜 이렇게 수익 금액이 많이 나오는지 등등, 누구는 위안화에 250원을 곱하라고 하고 누구는 300원을 곱하라고 하고 최적의 수입 수량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얼마에 내가 팔지를 알 수가 있으니 오늘 내용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688 또는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주문을 받은 중국 상점 또는 제조사에서 우리에게까지 직접 택배를 보내주지 않아요. 1688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되지 않고, 하지만 신용카드로도 또 결제가 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 상품의 경우는 우리가 주문한 상품의 수량이 잘못 오거나 불량률도 많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고, 박스 윗면에만 주문한 상품을 채워놓고 그 아래는 다른 상품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품 구입 결제부터 납기일 및 인증 관련 사항까지, 그리고 배송까지, 또 가장 중요한 상품 검수 작업 및 원산지 표기가 안 된 상품들의 원산지 표기 및 바코드까지, 바코드 작업이 필요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해야 될 시 추가 작업이 필요한 부분까지의 작업을 해주는 에이전시라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에이전시에서 구매 대행업까지 대부분 다 진행을 하니 그냥 에이전시라고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상품을 우리에게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시켜줄 중간 에이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매 대행 에이전시의 수수료는 보통 수입을 하고자 하는 상품가의 10%를 받고요. 에이전시에서 바로 물류회사를 통해서 수입이 진행이 됩니다. 물류회사와 포워딩 업체의 경계도 약간 애매하게 다르긴 한데, 이건 역시 에이전시에서 다 컨트롤을 해주고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물류회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류회사는 우리가 발주한 상품을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운송 및 통관 업무를 진행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요즘은 한 건 한 건 택배 발송을 대리해주는 배송대행지, 배대지에서도 이러한 에이전시 역할을 해주지만, 어떤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매우 싼 것처럼 보여도 환율의 기준은 약간 다르게 잡아서 결국은 크게 차이는 많이 없고 비슷하더라고요. 수수료가 싼 곳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고요. 수수료보다는 에이전시나 배대지를 선정하실 때는 사업을 함께 성장시켜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파트너를 찾아야지 무조건 값싼 수수료만 보고 업체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결국엔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에이전시에서 우리가 주문하는 상품을 대리로 구입을 해주는 과정에서 바로 1차 배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상품을 검수를 하고 추가 작업이 있을 시에는 추가 작업을 한 뒤에 다시 상품들을 재정비 후 물류회사가 몰려있는 중국의 웨이아이라든지 해변가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우리의 상품들을 보내게 되죠. 이때 2차 배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까지를 합쳐서 중국 내륙 운송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물류회사에 도착한 우리가 주문한 상품은 사업자 통관으로 컨테이너에 담겨 배에 실려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에이전시에서 물류회사까지 1일과 인천까지 해상 운송 1일, 그리고 인천 세관에서 1일, 대략 3일에서 4일 정도가 걸리지만, LCL의 경우에는 여러 업체의 물건이 한 번에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니 랜덤으로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체의 물건에 이상이 있을 시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됩니다. 또는 종종 태풍이나 해상의 경로의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역시 추가 시간이 더 걸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샘플의 경우나 정말 급한 소량의 물건일 때는 배송비가 오히려 조금 비싸도 에이전시한테 항공편으로 발송할 것을 요청하게 되면 출발 후 바로 다음날 상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FCL과 LCL로 나뉘어요. 먼저 FCL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량 화물 이용 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LCL은 처음 수입하시는 셀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방식이죠. 소량으로 상품을 수입을 할 때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니 다른 여러 업체의 상품들과 함께 물건을
컨테이너에 채워놓고 공간이 남는 컨테이너 부분에 내 상품들도 함께 태워서 오는 방식이죠. 컨테이너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20피트와 40피트, 40피트 하이큐 정도로 나뉩니다. 저도 무역의 전문가는 아니기에 제가 오랫동안 수입을 해온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전문가분들보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숫자상으로 약 32M 크기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안에 적재될 각 박스의 모양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24CBM에서 26CBM 정도까지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트리스를 좀 잘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수입을 진행하실 테니 소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상품 구입부터 검수 및 중국 내륙 운송까지의 절차는 이제 알겠는데 컨테이너에 실리는 방식도 이제 알겠는데 CBM은 또 뭐야? 우리가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은요. 현지에 가서 더 자세한 무역의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것만큼은 이해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MOQ와 카톤 그리고 CBM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OQ는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건 대부분이 아실 테고요. 카톤은 쉽게 말해서 박스 단위입니다. 1카톤이면 한 박스, 2카톤이면 두 박스. 쉽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CBM은 뭘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큐빅미터의 약자예요. 무역에 있어서 부피의 단위를 말합니다.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1m인 네모난 입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 100cm씩인 큰 상자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CBM이 무역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해상 운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이것은 수입하시는 상품 원가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1CBM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나요? 자, 쓰레기통도 많이 판매가 되는 상품 중에 하나이니 쓰레기통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쓰레기통도 박스 포장이, 그러니까 쓰레기통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겉에 박스 포장이 돼서 수입이 될 텐데 쓰레기통 하나의 박스 포장의 크기가 가로가 25cm, 세로가 25cm, 높이가 33c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CBM 안에 이 쓰레기통이 과연 몇 개가 들어갈까요? 한 층에 16개씩 총 3개의 층이 들어가게 되니 총 48개가 들어가게 된다면 1CBM이 꽉 차겠죠. 그렇다면 수입 시 물류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1CBM당 85,000원씩 받을 거야. 그러면 이 쓰레기통 48개를 수입을 할 때는 85,000원이라는 CBM 비용이 1차로 상품들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개당 대략 1,800원 정도 원가에 더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는 가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점들에서는 상품마다 한 개씩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각각의 상점들마다 상품을 출고를 할 때는 포장을 해주는 박스 단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톤이라는 겁니다. 양산은 쓰레기통보다 부피가 작겠죠. 포장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략 가로 한 5cm에 세로 한 5cm에 높이는 한 20cm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양산은 부피가 조금 작기 때문에 한 박스에 60개 정도가 들어있대요.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총 33박스를 구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CBM 안에는 2,000개가 들어가죠. 그럼 85,000원 나누기 2,000개를 하니 42.5원. 한국 돈으로 하나로 50원도 안 되는 비용만 해당 상품 한 개당 원가가 42.5원만 더 녹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양산만 2,000개를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통 한 박스, 양산을 한 박스 이렇게만 수입을 하게 된다면 1CBM도 안 되는 거죠. 0.2CBM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85,000원이 아닌 17,000원 정도만 CBM 비용이 들어가고 각각 상품에 맞춰서 CBM 비용만 상품 원가에 녹여주시면 되겠죠. 물론 수입을 할 때는 더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수입을 하게 되면 계산서죠. 상업 송장이라고도 하고 인보이스
또는 CI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상품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보내는지의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인보이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옵니다. 인보이스의 양식의 항목에는 물류 회사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CBM 비용, 즉 부피만큼의 해운비, 해상 운송료 비용입니다. 물류 회사마다 이 부분을 인보이스 상에는 오션 프레이트 차지라고 해서 하나로 8만 원이나 또는 8만 5천 원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아더 차지 비용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더 차지 비용은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수입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물품 인도 조건에 따라서 수입국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들, 예를 들면 통관 비용 또는 PSS라고 하는 성수기 할증료라든지 LSS, 저유황유 사용 할증료, WFC 부두 사용료 등을 포함하지만 저 역시도 이러한 내용을 깊게 알지는 못해요. 대략만 알 뿐이지 1CBM당의 비용이 표기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있고 아더 차지 비용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해운비와 두 번째 바로 도큐먼트 비용이라고 해서 서류 발급 비용을 말합니다. BL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에 실려있는 내 물건에 대한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관세입니다. 수입하는 상품에 운송비를 더한 값에 상품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5에서 8%가 대부분 관세로 측정이 됩니다. 더 낮은 것도 있겠고요. 더 높은 것도 있겠고요. 내가 수입을 하고자 하는 품목에 자세한 관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의 상단에 세계 HS로 들어가셔서 품목을 검색하시면 HS 코드를 통해서 관세율은 물론 FTA 적용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수입하는 상품에 운송비까지 더한 값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관세까지 합친 금액의 10%가 부가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CO 비용, 즉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우리가 아닌 수출자가 발급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구조인데요. 내가 수입을 하는 이 상품들은 중국에서 제조가 된 것이라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물류회사에서 약 한화 4만 원 정도, 37,000원 이 정도면 대행을 해서 발급을 해주니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 FTA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는 관세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품목마다 이것도 물론 다 다르겠지만 관세 절감 또는 면세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 쪽에서 발급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관수수료입니다. 통관수수료는 쉽게 말해 관세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입하신 상품들의 운송과 세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이 통관수수료는 국내 세관에 통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너무 많은 미디어의 정보들 때문에 수입을 내가 한번 진행하려고 하면 포워딩 회사는 어떻게 찾고 관세사는 어디서 찾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에이전시에서 다 연결된 물류 회사나 포워딩 회사들이 있고 또 그 회사들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 분들까지 업무를 다 한 번에 같이 담당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수입 한 건당 평균적으로는 부가세 포함 33,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식검 항목 또는 전자제품 등 엑스레이 검사 비용 등 추가되는 인증 비용들이 상품들에 따라 이 통관 수수료가 추가되는 거죠. 이건 역시 해당하는 물류회사 측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다 진행 절차를 알려주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 전화를 하면 자세히 다 알려줍니다. 그냥 물류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 통관 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법령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 시 통관 수수료까지는 없지만 수입 전에 샘플 정도는 먼저 받아서 국내에서 KC 인증서를 받고 통관을 할 때는 어떤 표기사항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
다 알려주니 크게 어려움 없이 전부 다 수입이 가능한 거죠.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와 상품 소싱, 회사 운영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건데 일일이 인증까지 너무 공부벌레처럼 공부 안 하셔도 그때그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에이전시에서도 다 도와주고요. 이렇게 세관을 통과한 내 상품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집까지 택배나 화물차로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국내 내륙 운송 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해상 운송료, BL 발급 비용, 관세와 부가세, CO 비용과 마지막으로 통관 수수료까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비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정 비용은 수입하는 상품의 어떤 부피나 금액에 상관없이 고정이 되는 비용을 말하고요. 바로 이 고정 비용 때문에 극소량보다는 한 번에 수입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수입량을 늘려주는 것이 건당 수입 원가를 절감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변동 비용은 말 그대로 부피나 상품마다의 변동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먼저 고정되는 비용은요, BL 발급 비용과 CO 비용 그리고 통관 수수료까지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 저는 미리 원가를 계산할 때 그냥 대략 1CBM 정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 BL 비용은 22,000원, CO 비용은 4만원, 통관 수수료 비용은 33,000원 정도 해서 한 95,000원 또는 9만원, 그리고 제가 서울 동대문 쪽까지 국내 운송 비용까지 합쳐서 뭉뚱그려서 화물차 한 4만원 더해서 13만원 정도를 잡아두고 원가를 계산하고 합니다. 마진을 너무 타이트하게는 가지 않을 거라 이런 식으로 보통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제가 보고를 받지 실무적으로 엑셀을 막 잘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엑셀 완전 초보입니다. 완전 초보인데 디자인이나 시각적으로 오늘 드리는 계산기가 좀 구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보기 편한 게 그냥 사용하는 그런 계산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 적어주시고 하단 댓글창에 카페 링크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엑셀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간단한 사용 방법들은 다 사용 설명서에 넣어놨습니다. 충분히 사용들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 절차와 수입 절차 시 발생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를 다 알아봤다면요. 이제는 판매 부분이에요. 쿠팡 로켓그로스로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될까? 쿠팡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곧 이제 여름이니까 튜브를 하나 1688에서 상품을 검색하려고 지금 쿠팡으로 왔고요. 물론 더 각자들의 소싱 가이드에 맞게 검색해야 하겠지만 약식으로 그냥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잘 팔리는 그리고 리뷰가 많은 상품들을 골라서 1688에 검색을 한 후에 저렴하면서 같거나 유사한 상품들로 많이들 진행하시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5.5위 안으로 들어가면 또 상품 클릭하면 더 비싸지겠죠. 상점평이 별 5개네요. 한국어 번역도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해서 아까 본 유사 상품을 클릭해보면 역시나 가격이 올라갔네요. 손잡이가 있는 제일 큰 게 20위안 정도이네요. 이 중국 원가 계산기 사용법만 이해해 주시면 왜 그냥 중국 원가에 300원만 곱하면 안 되는지, 대략 300원을 곱하면 어느 정도는 물론 맞지만 일정 수량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생각했었던 원가랑은 전혀 다를 거예요. 수입하는 수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는 수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적은 수량을 수입해야만 할 텐데 왜 적은 수량을 수입하면 마이너스가 나는지, 또는 수량이 적어도 부피가 큰 상품들은 왜 상품 판매가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넣어야 하는지, 반대로 액세서리 같은 부피가 작은 건 엄청 많이 수입을 해도 물류 비용이 많이 안 들고 하는지도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타이틀의 색상이 밝은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품명에 저는 튜브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수입 단가는 아까 22안이었죠. 그리고 이 환율 부분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수입을 하시는 시기에 송금 환율 기준을 적용시키면 되지만, 우리가 송금을 중국 상점이나 공장으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닌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의 송금 환율이나 수수료를 반드시 적용시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 모르고 그냥 송금 환율 기준으로 하다가는 돈이 뒤로 다 새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 송금 환율 기준이 185원인데 물류회사나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환율이 195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95 입력해 보겠습니다. CBM 단가란요, 이건 역시 물류회사마다 금액대가 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8만원에서 한 9만원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업체에 문의를 해 보셔서 1CBM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85,000원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품의 크기예요. 센티미터의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튜브의 경우에는 바람이 꽉 차 있지 않고 바람이 다 빠진 상태로 접어서 개별 박스에 포장이 돼서 오곤 하는데, 대략 가로 23cm, 세로 23, 높이 6cm 입력해 보겠습니다. 1688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상품마다의 재원 값은 다 나와 있지만 포장 상태의 여부를 물어보시거나 샘플을 사전에 미리 구입을 해 본다면 포장된 상태의 부피를 측정하시는 게 좋겠죠. 따로 포장 없이 벌크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 가로 세로 높이를 조금 더 작게 잡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수입에 접하시는 분들은 부피에 따라 원가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포장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2cm, 뭐 한 3cm 이 정도는 괜찮지만 박스 포장이 되어 있지도 않은 번거지 모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상세 페이지에는 가로 25, 세로 25cm, 높이 18cm, 뭐 둘레 몇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잘못 계산하면 충분히 내가 직접 팔아볼 수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마진 계산해보고 수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작 번거지 모자가 수입이 될 때는 포장도 없이 반으로 접어서 오거나 두상 부분을 막 끼우고 쌓아서 벌크로 오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부피도 얼마 차지하지 않게 되니 반드시 포장 상태를 고려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발주 수량은 10개만 수입을 해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색상이 밝은 부분의 값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진한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제가 평균값으로 다 입력을 해뒀지만 그래도 상품마다 관세라든지 거래하는 구매대행 업체들 등 수수료의 금액은 모두 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 초기에는 계산기를 세팅하실 수 있도록 엑셀을 저처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세팅하실 수 있게 계산기 사용서를 다 첨부해 뒀으니 꼭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M 부분은 말 그대로 입력하신 품목당의 상품 한 개의 CBM 부피가 계산이 되고 내가 발주한 수량만큼의 전체 CBM이 계산되어 내가 주문한 수량이 어느 정도 부피가 되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 수수료는 10%를 넣어놨어요. 하지만 이용 중인 업체의 수수료가 10%가 아니라면 계산기 사용 설명서에 내용 자세하게 넣어놨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기만 한번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 부분은 관세와 부가세로 나뉘는데 이 관세 부분은 평균 5%에서 8% 정도 있지만 뭐 12%인 것도 있고요. 상품마다 다 다르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따라 관세가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하기에 이 부분 역시 설명서대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상품의 관세를 설명서의 내용대로 수식에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는 지금까지 계산한 관세까지 계산한 것의 합의 10%이며 10%가 자동 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내가 발주한 품목당의 고정비를 제외한 물품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고정비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BL 발급 비용, 서류 작업 비용이죠. 그리고 CO 비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비겠죠. 그리고 통관 수수료까지 해당하는 물류회사에 알아보셔서 초기 세팅 시 금액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평균 금액을 다 넣어놨습니다. 국내 운송비 부분은 세관에서 나온 상품을 지금 튜브를 한 10개만 주문한다고 가정을 했으니 충분히 택배로 집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3,000원 한번 넣어볼게요. 하지만 이건 예시라 물품 수량이 작지만 부피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일반적으로 화물차나 택배 여러 건으로 받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동대문 쪽에서 화물차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뭐 5만 원 정도를 이곳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수입되는 상품의 수가 적으면 이 부분 역시 상품 한 개당 녹아 들어가는 원가가 매우 상승을 해버리니 티는 안 나지만 돈이 또 뒤로 다 새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소량 주문하시면서 판매도 잘하고 마이너스 보는 겁니다. 이런 고정비만 해도 대략 벌써 10만 원 정도는 되니
품목들을 합쳐서 한 100개 정도만 수입을 한다면 상품 한 개당 1,000원씩은 원가에 더 녹여야 되는 거죠. 이래서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진이 적더라도 내 사업을 충분하게 돌려줄 수 있는 저관여의 상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피보다도 수량이 어느 정도는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수입을 할 때는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하단에 내가 한번 수입을 할 때 발주한 여러 품목들의 총 수량과 총 CBM 그리고 총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집중을 꼭 한 번만 해주세요. 수입 건당 개당 원가라고 마지막에 제가 확인을 하는 부분은요. 내가 만약 중국에 한 번 발주를 할 때 품목을 하나씩만 발주 시에는 1번에 한 줄만 입력을 하고 해당 품목의 한 개당 얼마의 수입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중국에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여러 품목을 함께 주문을 하게 되고 제가 지금 이 시트에는 20개까지 품목을 넣어두긴 했는데 해당 품목들마다 또 부피가 다 다르고 수입이 진행될 때마다 전체 상품의 개수에 따라서도 그때그때마다 수입의 원가가 전부 다 다르게 잡히게 돼요. 그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마진이 다 높거나 수입하는 수량이 많다면 정말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항상 발주 시에는 어떤 품목이 개당 얼마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알면 품목별로 발주 수량들을 조절하면서 항상 일정량을 발주하게 된다면 이것에 맞춰 판매가를 잡아야 돈을 벌게 되지, 안 그러면 다 뒤로 까입니다. 예를 들어 튜브를 10개가 아닌 100개 정도를 발주한다고 한다면 국내 운송비 부분도 대략 택배에 2박스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으니 6,000원으로 바꿔주면 수입 건당 원가는 6,397원이 나오죠. 200개로 바꿔주고 택배 비용 12,000원을 넣어주면 또 5,900원 정도가 나오고요. 차이가 정말 큽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우산을 한 50개 정도를 같이 주문해 볼게요. 수입 단가가 15위안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환율 195, CBM 85,000원 같고요. 가로 6cm 정도, 세로 6cm 정도, 높이를 한 15 정도 해주고요. 발주 수량을 5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물품 금액은 19만 3,800원 정도가 추가가 되면서 단순히 수량으로만 고정 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산이랑 튜브는 총 1cbm도 안 되는 0.66 cbm 안에서 주문한 수량만큼의 부피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산되면서 한 차례 내가 수입을 중국에서 할 때 받는 원가가 계산되는 거예요. 상품이 추가될 때마다 계속 바뀌겠죠. 그래도 수입 수량이 많지 않을 때는 이걸 반드시 아셔야 수입도 전략이란 걸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함께 넣어 놨는데요. 맨 하단에 두 번째 시트의 미니멈 발주 및 예상 원가 시트입니다. 저는 처음 판매가를 잡을 때 여기를 활용하는데요. 다른 품목들 말고 한 차례 발주를 중국에 진행을 할 때 여러 품목이 아닌 하나의 품목만을 수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 품목이 아니라 이 품목 하나만 주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품목만 발주를 할 때도 많잖아요. 동일하게 상품명에 튜브 적어주고 똑같이 입력합니다. 단가 22안, 환율 195, CBM 85,000원, 가로 23, 세로 23, 높이 6 이렇게만 입력하고 아래로 쭉 복사를 합니다. 그럼 바로 옆에 발주 수량이 고정되어 있죠. 20개를 주문할 때, 50개 주문할 때, 100개를 주문할 때, 300개를 주문할 때 쭉 10,000개까지 이 부분은 자신의 상품에 맞게 구간을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국내 운송비만 넣을 거예요. 50개까지는 인천에서 택배로 하나로 올 것 같으니 3,000원, 100개는 6,000원, 300개는 18,000원, 500개는 한 10박스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30,000원, 1000개부터는 동대문 쪽이니 화물차로 받는 게 낫겠네요. 50,000원 정도로 크게 잡을게요.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고 계산이 된 예상 원가란을 보면서 구간이 훅 떨어지는 부분도 보고 내 환경에 맞는 발주 수량 대비하에 최적의 구간을 잡아서 원가를 골라서 그것으로 판매가를 정합니다. 저는 300개 발주 기준에 한 5,800원 정도 잡아 볼게요.
다른 상품들도 함께 발주를 할 거니 이 시트는 예상이라는 걸 해서 그냥 잡아보시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튜브 한 품목만 50개만 수입하게 된다면 개당 7,300원이 되는 건 맞겠죠. 300개를 해야지 5,800원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상품들과 함께 수입이 되면 원가는 또 달라지니 이전의 시트까지 두 시트를 활용하시면서 내가 픽해둔 원가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가를 잡아두면 크게 손실은 나지 않아요. 쿠팡 로켓크로스 계산기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처음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때는 마진도 적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개념을 잘 아시고 원가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5,800원 원가를 들고 쿠팡 로켓크로스 계산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0%가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는 소싱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